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박이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사박. 사박사박. 자, 그래서 네. 아니 부끄럽게 제 네. 캠핑장에서 못난 애들만 아유, 이렇게 다 골라갖고 오늘, 왔어. 오늘은 네. 내 다육이 못난 애들 데려다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야, 나 오늘 외부인 침입으로 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캡동이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 저기 잠금 장치가 네, 시정 장치가 딱 작동을 해가지고 언니가 못 들어갔대. 네.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제 키핑 테이블을 확 왔다 갔다 하면서 못난 애들 다 이렇게 주워다가 모아놨네. 네. 부끄럽게 시리. 아니 뭐 못난 애들이 제 예, 영상에서 많이 나가는데. 자, 근데 언니 예. 얘는 왜 갖고 왔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정상은 아닌 것처럼 예, 보여. 예, 그래서 음. 좀 이렇게 좀 저는 이게 네. 영상에서도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깍지에 대한 이 결과물 있죠. 그거를 보이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지금 뭐 깍지 그렇게 이렇게 심각한 거 어디서 찾았어? 예, 깍지가 있는데 얘는 지금 깍지가 있는 상태지만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깍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약간 그름병처럼 우리는 그름병은 그름병대로 별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깍지가 이게 계속 우리가 빨리빨리 방제를 안 해주다 보면은 그 깍지가 있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게 그름병이에요. 그 불을 떼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연기 거뭇거뭇하게 있는 거. 언니 나는 그게 곰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곰팡이인 줄 알았잖아요. 나 계속 곰팡이라고 네. 그랬어. 왜냐면은 그 깍지가 싼 똥이 감로여서 되게 달달하거든. 예. 그래서 예, 그 예, 달달한 그거에 금방 곰팡이가 생겨서 우린 저도 그런 줄에 까무잡잡한 애가 그게 그름병이 생기는 원인이 깍지가 재빨리 우리가 방제를 못 해주게 되면 그 생기는 그게 그름병의 그 결과가 그름병인 거예요. 그름병.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닦으면 닦이던데? 닦여요. 예. 닦이고 얘가 이걸로 너무 많이 있게 되면 우리가 왜 모든 식물 그리고 다육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뒷면에 보면 기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공을 덮고 그다음에 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 할 수 있는 그거를 이게 덮어버리면 그걸 덮어버리면 얘네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그 그름병이 이제 깍지의 결과물인 거예요. 깍지벌레가 생기는 거에 제때 우리가 방제를 못 해주게 되면 난 단순히 그냥 똥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똥은 뭐냐면 배설물은 뭐냐면 가루깍지의 배설물은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솜처럼 옆에 뭐 끈적끈적거리는 거 있죠. 뭔가 왜 우리 닦으면 뭐가 이렇게 실처럼 딸려 나와. 그게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화분 속에 이렇게 했는데 이 속에 뭔가 하얀 가루처럼 있어. 우리 그래서 가루깍지라고 하잖아. 그죠. 그 가루깍지가 그게 배설물이 마른 거예요. 그 흰 거가 하얀 게 흰 거가 우리가 끈적인 그거가 있었던 애들이 말라서 그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걔가 가루깍지가 아니고 자체가 가루깍지가 아니라 가루깍지 배설물이 말라서 그래서 이제 있는 그 모습들인데 내가 한참 동안 많은 것을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왜 내가 몇 번 질문했을 거예요. 다부한테 우리 다부님한테 그 혹시 가루깍지가 그 옮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지나가듯이 깍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분은 날아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 가루깍지가 이 화분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애는 없어. 가루깍지는 그럴 수 있지. 위에 기어다니는 깍지는 언니 주변에 같이 있지만 가루깍지는 그래도 그 화분 하나에 있는 거 아니야? 예, 그 화분에서만 있지. 그리고 우리가 솜깍지라는 거를 들었잖아요. 맞아. 진짜 솜에 쌓여 있는 것처럼 진짜 있잖아. 솜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근데 영상을 봤더니 나 이제 왜 자꾸 말하니까 가려워? 그러니까 가루깍지에
배설물인 거예요. 진짜? 예. 아,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커매시커매. 네, 그치? 그게 그름병에 이제 그게 더 이제 심해지면 그름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닦으면 닦여. 하고 예. 저는 이제 깍지 약물을 주고 얘네들을 그 휴지 같은 걸로 사사사사 이렇게 닦거든요. 이렇게 닦여서. 제가 도대체가 이 가루깍지가 아우,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진짜. 가루깍지 때문에 방제를 한다고 미리 한 화분이 생겼으면 주변에다가도 막 다 뿌려주고 혹시라도 있을까 봐서 다 뿌려주고 주변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미리 있죠. 막 이렇게 맞아, 방제 맞아, 막 맞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너무 과잉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자, 우리가 가루깍지 혹시 날개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이요? 그죠? 못 봤지요? 날아다니는 거. 아, 육안으로는 못 봤지. 네, 그죠? 그럼요. 나는 가루깍지가 이 깍지가 날아다니는 막 이렇게 있다라고 뭐 그런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깍지가 날아다니는 거를 우리 날개가 학원에 어디 있어? 그냥 바람에 그냥 딱 타고서 그냥 우연히 바람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타고서 생각한다는 생각을 거지. 하고 있죠. 자, 우리 이 가루깍지는 정확히 말하면 날개가 없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컷은 날개가 없답니다. 수컷은 있어? 수컷은 있는데 무의미한 날개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루깍지는 이 한 화분 안에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굳이 주변에다가 막 과잉으로 우리가 뭐 3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있는데 뭐 두세 군데에서 가루깍지가 보여. 그러면은 두세 군데 것만 우리가 데려다가 가장 좋은 방법은 가루깍지의 방제에 제가 생각하는 가루깍지의 방제의 가장 좋은 방법은 화분에 흙을 털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요거를 하면서 준비를 해보니 가루깍지의 유충은 땅속에다가 놓는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깍지도 다 흙에 있으니까. 네, 땅속에다가 유충을 놓기 때문에 네네. 이 밖에다가 이렇게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 예, 우리가 징글징글하게 안 준다는 그게 뭐 또 그 얘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얘기를 했어요. 가루깍지는 밖에 유막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약을 뿌려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뭐 유막이라는 거는 기름 성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퐁퐁을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유막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깍지벌레들 약으로 해줘야만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땅 속에 있는 거는 죽이지 못한다. 못 죽여, 안 죽여. 예, 절대 정말 징글징글 맞다. 예, 그래서 저는 깍지가 보이면 가장 좋은 방법은 흙을 털고 다시 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아요. 흙을 털고 다시 심어. 그거는 흙 속에 있는 유충을 그렇죠. 제거를 하는 방법. 예.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요, 사실은 그 미세한 뿌리를 턴다 하더라도 그 뿌리 사이사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씻어. 맞아, 물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씻어. 아, 그 흙을 턴다는 의미는 거기까지. 예, 씻고 또 더 뭔가가 이렇게 뭐 남아 있다. 그러면은 깍지벌레 약에다가 담궈서 그래야만 얘가 그리고 그 담그기 전에 이제 퐁퐁 살짝 담은 퐁퐁 물에다가 해서 그 유막을 먼저 그리고 얘네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응집력도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그러니까 살균제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사박토 흙을 이야기하는 언니가 지금 살충에 관해서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용토하고 그렇죠. 뭔가 매칭이 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언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우선은 우리 사박토 언니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문제가 생기고 사전 예방적으로 농약을 너무 많이 하는 대신 그렇게 하지 말고 사후에 생긴 화분들을 좀 깔끔하게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가 케어를 좀 하자. 그래서 뽑아서
씻어서 털어서 씻어서 맞아요. 말려서 이제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정이는 안 되겠으면 적심해 버리거든요. 예, 맞아요. 적심해서 그 방법도, 맞아요. 새뿌리 예.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네. 이제 너무나 과잉하게 예방 우리 봄 가을 심지어 1년에 4번씩 살충제를 하기도 하는데 네. 살균 살충제 대신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자, 우리 흙에는 우리가 우리 사박토에는 사박토에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얘기가 피트모스의 pH에 대한 얘기 부분을 했을 거예요. 그죠? 어허. 예, pH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가 제일 잘 나는 야자는 pH를 갖고 pH를 있다. 갖고 있는데 응. 이런 그 농약 성분 뭐야 농약도 pH가 안 맞아? 어떻게 돼? 이게 무너뜨릴 수가 있죠. 이게 알칼리야? 농약이? 산성이야? 산성이죠. 산성이에요? 산성이죠, 산성. 그래서 이게 자꾸 화분 속의 흙을 산성화시키는 산성화시키는 거야? 거예요. 우리가 왜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땅 심이 떨어졌을 때 땅 심이 떨어졌을 때 그때 뭐 산성화가 되어서 그거를 중화를 시켜야 된다. 뭐 이 얘기 들으면 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잿가루 뭐 이런 거를 그치. 뿌려가지고 얘를 다시 중화를 알칼리를 시켜 넣어서 중화를 시켜준다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좀 정말 우리의 이점은 한 화분만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 화분만 꺼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약을 뿌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언니가 무슨 얘기냐면 화분 하나여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 만약에 밭 전체에 해충이 생겼다면 어쩔 수 없어. 그 밭에 다 그렇게 약을 줘서 들이부어서 해충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거 하나만 딱 생겼잖아. 이거 하나만 딱 하면 되니까 다른 애들은 영향 안 주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이 pH가 다른 흙까지 다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편하기는 해요. 뭐 맞아. 예, 편하기는 하지만 맞아. 우리가 오랫동안 다육 생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불편한 그거는- 진실 같은 거야. 예,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알아야 되겠네. 알아야 우리가 뭘 되고,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 이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뭔가 흙을 계속 변화 속에 이거는 사박토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흙도 그렇다는 예, 거죠? 그렇죠. 다른 흙도 계속 얘네들이 산성화되어 있는 산성화를 시킬 수 있는 pH 농도가 높은 그 영양제도 pH 농도가 높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뿌리다 보면 얘는 언젠가는 산성화가 되면 뿌리들이 제 역할들을 못 해주는. 자, 예.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좀 또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시청자의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뭐 분기별로 그러니까 살충 살균을 하고 가라고 하는 농장 사장님들도 맞아요. 있고요.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살충 살균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박도 언니가 이렇게 했지만 주변에서 저는 살충 살균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돼? 너무 과용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지금 최근에 접하고 있거든요. 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뭘 좀 이렇게 구별하셨으면 좋겠냐면 매니아님들이 관리하는 방법하고요. 재배 농가하고는 달라요. 재배 농가는 단기간 재배를 해서 여러분께 판매를 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단기간 뭐 한 2년 재배한다거나 뭐 1년 단기 재배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약간 pH 농도가 조금 어그러져도 다시 가서 우리가 그걸 다시 또 이제 손질해서 쓸 거기 때문에 그 재배 농장은 이제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상품의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매니아잖아요. 매니아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보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매니아에 가까운지 아니면 재배 농장에 가까운지 이런 거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들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pH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이 뭐 살균이 생기고 살충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는데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흙도 변화를 시키면은 안 되고 처음에 심었던 거기에서 큰 변화를 거치지 않고 분갈이 할 때까지 뿌리가 온전한 pH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네. 자꾸 너무 농약 많이 예. 쓰지 말자라는 예.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언니 말대로 내가 편해. 예. 농약을 당장 전체적으로, 쓰면 예. 너무 편한 거지. 예, 그렇게 이용님 해서는. 기억다 댓글에. 댓글에 우리 그 사박토에는 미생물이 들어 있는데 이런 농약 성분의 그 살균 살충제도 써도 될까요? 그러면 걔네들이 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하고 그런 질문을 이제 쓰셨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주세요 하고 선자님께서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 살균 살충제가 들어가요. 우리 흙에도. 아, 흙에도. 예. 그런데 아주 저독성으로 아주 소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썩는 그 방법이 왜 이 순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흙을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가 저는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을 넣기 위해서 미생물을 만드는 그런 연구소에서 그 미생물을 받아가지고 저는 넣고 있지만 우리가 흙을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적으로 있다며. 예, 미생물은 생겨요. 수량이 예, 양이라는 양의 거지. 문제고 종류, 종류. 양하고 종류, 개체수의 종류의 문제인 거지 다 어느 정도는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순서가 우리가 피트모스를 맨 마지막에 우리가 넣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우리는 흙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 균과 충들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또 거기에 소량의 지령이 분변토도 들어가요. 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길 수 있는 충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한국에 들어와서 어찌됐든 어느 정도 기간은 있잖아요. 피트모스가 그동안 생길 수 있는 균들을 잡기 위해서 미리 우리는 돌려요. 미리 돌려서 어쩌면 생길 수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독성의 제가 한번 제가 쓰는 거 한번 갖고 나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핑크 약하고 민트 약. 맞아. 저는 그냥 핑크약, 민트 민트약 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하도 이름도 길고 뭐 그래서 그거를 넣는데 그 넣는 순서가 우리가 왜 보면 우리는 먼저 넣어서 좀 그 흙을 한참 동안 그냥 냅둬요. 그 순서가.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미생물을 넣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생물을 그래. 먼저 넣었다 그러면 흙 맞아. 옆에 미생물이 더글더글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결과물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흙을 만든다 하면 먼저 이렇게 집에서 쓰는 살균 살충제를 안 넣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 넣으실 거예요. 그게 미리 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잡힐 수 있게끔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나중에 배합할 때 이제 좀 한참 내버려 둬야 돼요. 얘네들을. 그렇고 어떻게 언니? 만약에 사박토에 식재를 했는데 만약에 살충 살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살균 살충제 뒷면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 연면 시비하라고. 우리처럼 그렇게 하라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혹시라도 있을 균과 충을 잡기 위해서 흙에다가 또 더 이렇게 푹 연면 시비해주고 흙에다가 더 넣는 그거는 하라는 어떤 문구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옆에 분이 그렇게 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속 그게 이렇게 구전처럼 이게 좋은 방법이야 하고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지. 해왔다는 거죠. 아. 그거를.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연면 시비하라고. 아, 다육이 잎에만 주라고 되어 예. 있구나. 연면 시비는 분명히 이 다육이 얼굴하고 목대까지만. 거기까지만. 제가 늘 자주 다니는 농약사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저도 막 쫓아가가지고 뭐 일요일인데 나오세요 사장님 진짜? 해가지고 했더니 마침 나오셔가지고 그 설명을 이제 좀 들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약을 준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 또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 연면 시비를 한대요. 그치, 솔직히 땅에다가 농약을 땅에다가 갖다 농약 퍼부을 수 먹어요. 없잖아. 예. 연면 시비로 해가지고 균과 충을 그렇게 잡지 어. 땅에다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 맞아, 나 항상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이게 들통 같은 거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뿌리지 땅에다가 넣는 거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쵸. 아니, 뭐, 그거는 나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많은 땅에다가 그 비싼 네. 농약을 다 칠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그게 그죠? 이제 이제 조금 제가 머리를 한 대 땅 얻어맞은 느낌이었어 내가. 그래서 이분한테 그러면 이 방법이 왜 연면 시비를 하라고 하는데 왜 연면 시비를 안 하고 땅 속에다가 심지어 전원하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땅 이 다육이의 흙에 모든 흙은 pH가 하물며 마사도 그렇고 다 보면 약산성이래요. 마사도 그렇고 산야초도 그렇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상토도 그렇고 다 약산성인데 그거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걸로 맞춰져 있는데 왜 그거를 무너뜨리는 그거를 하느냐. 화분인데 굳이 그 얘기를 땅이 넓어가지고 예, 중화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화분 속의 환경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는 너무 농약이란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균과 충을 잡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방법적으로 연면십이라는 거가 있는데 우리가 땅 속에다가 막 이렇게 넣었다는 거. 그러면 자 사박도의 그 흙 속에는 미생물이 있어. 네. 그런데 괜찮을까? 생겼으면 어떻게 연면 시비를 그냥 하면 네, 돼요? 연면십이 하면 연면 돼. 시비를 연면십이로 충분히 그걸로 인해서 좀 떨어지는 그 정도는 예. 뭐. 그리고 우리 다육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씩 한번 이제 주변에 농약사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뭐 서울 중심부에 사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네네. 좀 지방에 사시거나 네. 뭐 경기 우리처럼 인근에 경기 가서. 인근 그럼 가까운 농약사가 있으면 친하게 지내보세요. 그럼 많은 정보를 주실 거예요. 그래. 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정보를 줄 거예요. 충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반려해충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가요. 같이 가. 이게 예. 따로 똑 띄어가지고 예. 박멸하기도 어렵고 자 이제 그런 이유가 아까 그 유충. 네, 유충이 흙 속에 있기 때문에 예. 박멸한다 그러면 뽑아서 적심을 해버리거나 완전히 그냥 흙을 다 털어내고 세척하고 그 다음에 약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말렸다 다시 식재하거나 뭐 이런 방법인데 너무 파괴적이고 좀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같이 간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사박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미생물들을 보호하면서도 살충살균을 하는 방법은 그냥 연면 시비를 하고 화분 안쪽까지 흠뻑 젖는 예전엔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안쪽에 알이 있으니까 알을 죽이려고 그렇게 근데 사실은 알이 잘 죽지도 않을 뿐더러 맞아요. 않을 뿐더러 예, 걔네들도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가루깍지잖아요. 알조차도 유막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수분이 있는 그런 그 살충제를 뿌리게 되면 얘네들이 거기에 묻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렇지. 이 충이에도 그냥 얘네들한테 흡수가 되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이게 우리가 하는 거가 뭐냐면 빈대 잡자고 초가상가 다 태우는 그런 자 여기서 거야. 표현이 그거예요. 빈대 잡자고 저 요거 유충알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게 화분 안에 들어가 있는 pH 농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pH 농도가 적절히 맞아야지 살 수 있는 미생물까지 다 죽이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은 자 사박도에 이제 이런 고민들 꼭 사박도뿐만 아니라 일반 용토들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 거예요. 농약이
저는 처음에는 뭐가 싫었냐면 내가 힘들더라고. 네, 농약 네. 묻는 것도 너무 예민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아 내가 농약 뿌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갖고 농약을 조금 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육식물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생기지도 않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살충살균을 농약을 쓰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게 그냥 이렇게 원리적으로 화분 속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당장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네. 할 때마다 좀 고민되거든요. 예, 저도 생각을 예, 조금 예, 하게 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농약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충에 관해서 적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네. 그러면 또 해충 공부로 또 다시 해야 되겠네. 네, 그럼 언니 이번 시간에 여기서 이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 해줄 다음 거예요? 시간에는 제가 네. 자 이번에 이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했던 아. 그 칼슘. 칼슘, 네, 칼슘제? 칼슘, 네, 예.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칼슘에 시간에 대한 영양 얘기를, 제공에 예, 관한 영양에, 칼슘에 예, 관한 예. 이야기 예.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박사박. 사박사박.